우리가 관계 안에서 겪는 감정들은 참으로 복잡합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따뜻했고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는데 어느 순간 관계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왜 좋았던 관계가 갑자기 무거워지고 왜 함께 있는 것이 편안했던 사람이 어느 날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릴까요?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질문 하나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 불편함을 풀어내는 단 하나의 해결법은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인간의 내면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문제는 대부분 바깥에서 일어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부터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키르케고르는 관계의 본질을 상대에게서 찾기보다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라고 말했던 철학자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타인의 모든 행동을 오해하게 된다. 오늘 이 대본은 관계에서 흔들리는 이유, 감정이 왜곡되는 원리, 내면의 혼란이 관계를 흔드는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계를 회복시키는 단 하나의 해결법까지 아주 천천히 짚어드릴 것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끝까지 들렸다면 당신은 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불편함이 생겼을 때 왜 불편한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관계가 불편해지는 순간은 왜 이렇게 갑작스러운가?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질 때 대부분 상대에게서 원인을 찾습니다. 상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무심해졌다고 말하고, 상대의 마음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상대의 변화와 내가 느끼는 불편함 사이에는 생각보다 깊은 간극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의 흐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감정은 날씨와 비슷합니다. 오늘 조금 흐릴 수 있고 내일 갑자기 화창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감정의 흐름을 상대의 태도로 오해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평소와 똑같은 말투로 말했는데 오늘따라 그 말투가 더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상대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내 감정 상태에 따라 그 말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에서 불편함이 시작되는 이유는 상대가 변해서가 아니라 내 감정이 변했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키르케고르는 감정과 사실을 구분하지 못할 때 관계는 반드시 불안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은 내 주관의 움직임일 뿐 사실의 진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그 감정을 즉시 관계의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말투 하나에도 예민해지고 잠시 늦어진 연락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상대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잘못한 것이 있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정이 사실을 덮어버리는 순간 관계는 이미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불편함의 원인을 상대에게서 찾습니다. 상대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내 해석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 감정이 흔들린 것이고 내 불안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계가 불편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정말 상대가 달라졌는가? 아니면 내 감정이 요동친 것인가? 키르케고르는 대부분의 경우 두 번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의 근본적인 통찰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장. 키르케고르가 본 인간의 감정과 불안의 본질. 키르케고르는 인간을 이해하려면 감정의 구조보다 내면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불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자신의 감정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왜 오늘은 예민하고, 왜 어떤 날은 무기력한지, 그 원인을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해되지 않은 감정은 타인을 향해 투사됩니다. 내가 느끼는 막연한 불안이 상대의 표정으로 보이고,
상대의 말투로 보이고 상대의 행동으로 변형되어 느껴집니다. 그래서 상대는 똑같이 행동했는데도 내 감정이 불안정하면 상대가 달라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를 투사라고 설명합니다. 내 안의 감정이 너무 커지면 나는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상대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상대의 말투가 차갑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내가 먼저 마음이 차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상대가 멀어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내가 먼저 마음의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관계의 불편함은 상대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대부분은 내 감정이 만든 그림자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순간 관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 장. 왜 작은 일이 관계를 크게 흔드는가? 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항상 큰 사건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아주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연락이 예전보다 조금 느려졌다. 표정이 예전보다 조금 진지해졌다. 말이 예전보다 조금 짧아졌다. 이 작은 변화들이 감정의 불안정과 만나면 엄청나게 커져 버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감정의 확대라고 합니다. 감정이 불안정할 때 사람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바빠서 답장을 늦게 했는데 나는 마음이 식은 것 아니야 라고 느낍니다. 상대가 피곤해서 조용할 뿐인데 나는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처럼 작은 사건이 큰 의미로 변할 때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키르케고르는 사람은 사실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해석하는 방식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관계에서도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관계를 흔드는 것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해석입니다. 관계를 지키는 사람들은 사실과 해석을 구분합니다. 그러나 관계가 불편해진 사람들은 해석을 사실처럼 느끼며 스스로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네 번째 장. 관계가 불편해지는 결정적 이유. 내면을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의 구조. 키르케고르는 말합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서 멀어질 때 타인과도 멀어진다. 내가 나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 나는 타인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상대의 사소한 말도 상처처럼 들립니다. 내 마음속에 불안이 쌓여 있으면 상대의 조용함이 거절처럼 느껴집니다. 내 안의 결핍이 클수록 나는 상대에게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상대의 행동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내 감정이 내 마음속에서 커질수록 나는 상대를 실제 모습이 아니라 왜곡된 모습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는 진짜 이유는 상대가 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관계를 바라보는 내 눈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평생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고 상대의 태도를 문제 삼고 상대가 변해야 관계가 편해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키르케고르는 관계를 편안하게 만드는 힘은 상대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안정성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장. 이제 해결을 말하자. 관계를 바로 세우는 단 하나의 방법. 키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관계는 나를 바로 세우면 바로 선다. 이 문장은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의미가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은 말입니다. 관계의 불편함은 상대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감정이 해석을 왜곡할 때 시작됩니다. 내면이 흔들릴 때 시작됩니다. 상대의 감정을 내 감정처럼 받아들이면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상대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내 해석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내 불안이 가라앉아야 합니다. 이제 키르케고르가 말한 관계를 회복하는 단 하나의 해결법을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느낀 감정이 상대의 의도와 다른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이 단 하나만 인정하면 관계는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내 해석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성숙한 사람은 상대의 행동을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감정 전에 사실을 봅니다. 셋째, 내 중심을 잃지 않는 것. 상대의 감정과 내 감정을 구분하는 순간, 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편안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작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계는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바로 세우면 관계는 저절로 제자리를 찾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철학과 인문학의 지혜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